차별화, 핵심만, 뭐 자기만의 어떤 직무 역량을 어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그놈의 차별화가 뭐냐. 그게 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강좌는 공무원 채용 바이블 챕터 4로 핵심만 차별화 전략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강좌예요. 어떻게 보면 자소서에도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메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ESUP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하단에다가 이 주소를 남겨드리고 뭐 컨설팅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별화, 뭐 직무수행계획서가 무슨 뭐 특허냐, 뭐 논문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차별화, 핵심만, 뭐 자기만의 어떤 직무 역량을 어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그놈의 차별화가 뭐냐. 그게 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놈의 차별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금 이해도 높게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도 이제 뭐,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직무가 다 똑같지. 뭐가 그렇게 차별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직무에서도 충분히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만드냐. 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회계 업무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회계 업무, 야, 그까짓 거 뭐 그냥 회계 쓰고, 받은 거, 정리해서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방법이 존재를 하죠. 자, 어떤 방법이 존재하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홍길동의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고, 총 4개 회사를 다녔습니다. 홍길동이. 그러니까 경력으로 치면은 총 4개 회사를 이직하고 회계 업무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차별화 역량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냐? 자,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개 회사를 이직하면서 각각의 경험 또는 업무를 배운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장에서는 장부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는 장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작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직한 회사는 툴, 그러니까 뭐 엑셀이나 워드, 뭐 한컴 오피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거기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또는 이제 아래로 뭐 갈 수도 있고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거기는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회계 전문 업체한테 맡긴 거예요. 회계사나 이런 데 맡겨서 관리를 할 수도 있죠. 자, 회계 업무라는 공통된 업무,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해도 그 방법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장부, 툴, 시스템, 아웃소싱.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좋은 또는 차별화 또는 특징적인 또는 엄청나게 뛰어난 역량이 어떤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회계에 관련된 제도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은 이곳이에요. 뭐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기로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숙달적으로 그 업무를 기록하고 수기를 하고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한 땀 한 땀 알아보면서 아마 이 업무를 수행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툴이라든지 시스템은 시스템 상에서 입력을 하면은 조건이라든지 제도가 어긋나면은 입력을 못하게끔 막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익숙하면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업무를 할 때 뭐 밑바닥부터 해야지 그 업무라든지 그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밑바닥 존재가 이 장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툴을 선택을 했냐면은 이 장부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고 계산기 두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이 업무, 이 툴을 튜닝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역량은 이게 더 높이 쳐줄 수가 있다. 회계 업무에 관련된 지식도 있고 이 툴을 다루는 전문성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량으로 높이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뛰어나니까 요거 기반으로 해야겠네?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난 뛰어난 역량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력이 좀 짧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이걸 한다고 해서 역량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훌륭하고 뛰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효율성이나 편리성은 훨씬 더 이게 높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정확성들이 훨씬 높죠. 그런데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때에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장부를 사용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땀 한 땀 내가 기록하면서 어떤 반복 숙달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문 지식이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죠. 툴을 이용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에 관련된 전문성도 높지만 정확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점을 뽑아낼 수가 있죠. 각각의 단점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점을 뭐로 얘기합니까? 장점만 이야기해도 바쁜데, 그렇죠? 장점만 뽑아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그게 차별합니다. 자, 아웃소싱? 야, 회계업체한테 다 맡겼는데 그게 내가 뭔 전문성이 있냐? 어떻게 보면 회계에 관련된 실력은 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를 관리하는 또 관리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이 있다면은 얘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성을 높게 배울 수도 있죠. 나 같으면은 그냥 다 전담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이 장부를 작성하듯이 배웠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향상시켰겠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냥 다 통으로 넘겨서 그냥 아웃소싱 업체에 넘기고 조지고 부시고 하면서 관리만 하냐, 또는 밑바닥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아웃소싱 업체와 소통 및 협력하면서 관리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역량 차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너 지루할 수도 있고 너 재미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메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ESUP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다가 이 주소를 남겨드리고 뭐 컨설팅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